매스 위석, 내위석입니다. 교과서 154페이지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문제를 읽어보더라도 그리고 그림을 살펴보더라도 변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변수를 설정하라는 것이겠죠.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까 생각해보면 가장 흔하게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 직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형이 만약에 정육면체라면 방금처럼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았을 때 정육면체의 부피는 x의 세제곱이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직육면체라는 특성상 이 변의 길이를 x로 잡더라도 가로 길이는 또 다를 것이고 세로 길이는 또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즉 직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아가지고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어려운 점. 어떤 변의 길이를 x로 잡아야 할까요? 고민해보셨나요? 자, 바로 이 길이를 x로 잡는 겁니다. 자, 왜 이 길이를 x로 잡았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길이를 x로 잡았을 때 일단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점은 바로 3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직육면체의 특성상 이 직육면체의 이 윗면은 아랫면의 정사각뿔의 바닥면과 평행하겠죠. 즉 평행하다는 말은 이 위쪽의 이 작은 도형도 바로 정사각뿔이 된다는 겁니다. 즉 큰 정사각뿔과 이 작은 정사각뿔이 닮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했고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뒀으니 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닮음에 의해서 xx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장점이 우리는 직육면체라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찾아야 되는 번거로운 점이 있는데 가로 길이도 x라고 둘 수 있고 세로 길이도 x라고 둘 수 있으니 즉 우리는 부피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마지막 이 높이에 관한 것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두 번째 어려운 점에 봉착했습니다. 과연 이 높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해 보면 이 주어진 문제는 바로 도형에 관한 문제다, 그죠? 그럼 도형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리고 가장 어려운 내용은 뭘까요? 바로 보조선을 그는 겁니다. 자, 어떤 보조선을 그으면 될까요? 자, 다음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뿔이라고 했으니 위쪽 꼭지점에서 바닥면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바닥면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대각선의 교점과 수선이 만나게 되겠죠. 바로 이 빨간 선 두 개를 긋는 게 이 문제의 두 번째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면 어떤 도형이 하나 보이나요? 자, 바로 직각삼각형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한 변이 이게 3이라고 되어 있는 뒷변이 이게 3인 직각삼각형인데 선생님이 A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표시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그죠? A라고 그죠? 이 뒷변의 길이가 A라고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길이를 A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위쪽에 이 길이도 A로 생각할 수 있고 이 길이도 A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바로 A의 루트 2배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이니까. 그래서 루트 2A가 될 것이고 대각선의 절반만큼 해당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준 길이가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자, 루트 2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삼각형, 즉 30도나 45도에 해당되는 특수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그죠? 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를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 문제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자, 그러면 그죠? 루트를 씌우고 나서 그죠? 뒷변의 길이의 제곱 빼기 다른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조금 복잡하겠지만 정리하게 되면 그죠? A제곱을 이렇게 묶어내고 앞쪽에는 1, 뒤쪽에는 그죠? 2분의 1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1 빼기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1 그죠? 루트 밖으로 A제곱이 나가게 되면 바로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해서 2분의 루트 2A라고 바로 이 높이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이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와, 진짜 이 문제 첩첩산중이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높이의 길이를 방금 찾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아내고자 한 것은 여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중류면체의 높이를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 길이를 통해서 이 파란색 길이를 빼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별표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네,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방금 구한 것처럼, 그죠? 빗변의 길이가 A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가 바로 그 A의 길이의 2분의 루트 2A라고 했으니, 자, 이 빗변의 길이가 3이게 되면 3의, 그죠? 2분의 루트 2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파란색 길이도 살펴보게 되면, 위쪽에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주어져 있는 정사각부의 똑같이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이기 때문에 역시 이 x라는 길이의 바로 2분의 루트 2배가 되겠죠. 따라서 빨간색 길이에서 파란색 길이를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별표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를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앞쪽에는 3, 뒤쪽에는 x만 남아있어서 3 빼기 x, 바로 이 길이가 별표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알고 있고 높이에 해당되는 길이도 알아냈으니 이제 부피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사각부의 부피 Vx는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x니까 그죠? x이죠. 그리고 방금 구한 별표 길이 높이니까 2분의 루트 2, 3-x가 바로 정사각부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부피에 관한 이 식은 x에 관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식, 3차, 자, 부호를 먼저 판단해 보면 마이너스, 개수는 2분의 루트 2, x에 대한 세제곱.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2차, 자, 부호는 플러스 2분의 3 루트 2, x의 제곱. 상당히 어렵다, 그죠?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 실수하면 이 문제를 틀릴 수 있으니 그죠? 한치의 오차 없이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해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낸 이유는 미분을 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곱의 미분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전개해서 미분을 하는 게 훨씬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 결국은 v 부피라는 것은 x에 관한 3차 함수이고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어떤 문자에 관해서 함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정의역에 관해서 그렇죠? 정의의 구간을 잡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단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자, x라는 것이 이 작은 정사각뿔의 한 변의 길이 x를 잡았으니 길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잡았고 저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라고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이 범위를 잡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 극대값을 찾아서 그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인데 최대값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범위를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좀 미분을 해야 될 건데, 자, 그 전에 한번 살펴볼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대값을 찾는 것이 정의역의 양끝값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보다시피 정의역의 양끝값은 열린 구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할 수 있죠. 바로 최대값이라는 것은 아마 극대값에서 나타날 것이다. 왜? 양끝값은 찾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자, 3이 미분하게 내려올 거니까 3루트 2의 x의 제곱 2차로 떨어졌고, 자, 두 번째 x의 제곱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내려올 것이니까 약분이 돼서 3루트 2의 x. 자, 그래서 3차식을 미분해서 도함수 2차식을 구했습니다. 자, 먼저 식을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식을 정리하는데 3루트 2를 묶어내도 되지만, 그죠? 저는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2로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x까지 끄집어내서 앞쪽에 남아있는 것은 x만 남아있고 뒤쪽에는 다 나가고 나서 2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한 이유는 바로 극대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따라서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2 두 군데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극대점이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바로 x가 2라는 점이 극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죠? 부피에 관한 식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피의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네모칸에 표시된 것처럼 부피는 그죠?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부피보다 작거나 같다. 즉 2를 대입했을 때 부피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럼 부피에 관한 식에 대해서 2를 대입해 보게 되면 자, 부피에 관한 식 그죠? 주어진 것 중에서 3차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타낸 식.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리고 2분의 3루트 2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4루트 2, 약분해서 플러스 6루트 2. 따라서 더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가 바로 26년체 부피의 최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매스 위드석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